안녕하세요. 코리아 유튜버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지금 제가 그래프 하나를 띄웠죠,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외환보유액입니다. 외환보유액. 외환보유액을 띄웠는데요. 지금 계속 증가세입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4천억 달러가 넘었어요. 지금 4,037억 달러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게 흑자라는 거, 그리고 외환보유액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건 좋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점점점 장기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패권전쟁도 역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가 문제가 됐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성장률이 지금 2%대에 와 있어요. 2.2%. 여러분들 2.2%를 지금 예산하고 있죠. 지금 한국은행 총재가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7월은 동결하고 있고, 금리를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서 이게 장기 침체로 들어가는 조짐이에요. 이게 크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선진국들은. 그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장기 침체에 들어가는 시기예요. 디플레이션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게 뭔 소리냐면 돈의 가치가 점점 더 강하게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돈의 가치가 점점, 그러니까 물건 하나를 샀을 때도 옛날엔 100원에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90원, 좀 지나면 80원까지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계속 이어질 거고요. 그리고 뭐 요새 또 언론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합니다만, 부동산 시장에 특히 앞으로 좋아질 거란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런 언론 보지 마시고 구글에서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정말 비참합니다. 비참해. 지금 미분양 사태가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국적으로 장난이 아니고요. 일부 언론들은 계속 강남을 사야 될 때다 계속 얘기하고 있고, 일부 유튜브 하는 분들 중에서도 경매를 배워야 될 때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아직 바닥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직 바닥 아니에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건설사들이 줄도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 경제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면 대기업 총수들은 뭐 하냐면, 그 건설 회사의 대기업 총수들은 벌써 자기들 퇴직금이니 뭐니 엄청 빼갔어요. 저 회사에서. 부도 나면은요, 던집니다. 완전 박살났다가 다시 재생해서 팔라고 하면 그때 다시 사요, 그놈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지가 부도 나게 만들어 놓고, 배당이니 뭐니 다 빼서, 부실하게 만들어 놓고, 건설 회사 자체를 지가 다 뺏어 먹고 나서, 부도 나면은 채권단에서 다시 회생시켜서 좋은 기업으로 만들면, 다시 내놓으면, 시장에 내놓으면 그 지가 다시 사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그러고 와 있어요. 그렇게 왔어요, 계속. 아시아나 항공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건설회사들이 다, 건설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제조업들이 그렇게 갔어요. 자기가 돈이 있고 잘못한 경영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진다는 거죠. 책임을 안 지고 다시 그걸 건설회사를 다시 살리고 제조회사를 다시 건실하게 했을 때 그걸 또 다시 지들이 산다는 거예요, 다시.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지금, 솔직히.
더 강화시켜야 되고, 이제 선진국으로 갈수록 금융 사기범들, 사기치는 인간들에게 법을 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코오롱 티슈진이 상패를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누가 그걸 믿었겠습니까? 상패당할 거라고. 진짜 상패당할 것은 코오롱 티슈진이 아니라, 솔직히 제가 보기엔 삼성바이오 같은데, 그건 또 살려줘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상식적으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선진국 대열에 가면 조금 더 나아질 겁니다, 여러분들. 투자 환경이 나아질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계속 불황이 계속 올 거고, 점점 더 힘들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힘들어질 겁니다. 일거리는 점점 떨어질 거고요. 부동산 시장은 계속 침체기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건설회사들 도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삶에 상당히 힘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주식시장은 아직 바닥 아닙니다, 여러분. 일시적으로 반등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여력이 있고요. 하지만 더 떨어진다는 거죠. 모든 화폐는, 패권은 그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수명이 다 돼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달러 자체가. 지금 중국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기들이 미국 채권을 잔뜩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팔고 금을 사고 있어요. 금을 사는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그거를 일본에서는 다시 사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일본도 무서운 거예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까봐, 미국 애들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번에 옥수수를 또 샀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원래 미국이 중국한테 팔라고 했던 거를 다시 틀어지면서 일본한테 사라고 했죠. 그래서 일본이 오케이 했고요. 그 환율 지정국으로 지정할까봐 겁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 근데 알맹이만 팔아가지고, 옥수수 알맹이만 팔아서 사료도 못 쓴대요, 그거는. 잎도 빨고 쭉쟁이도 팔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서. 어쨌든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을 보유하고 가시고요. 그리고 절대 투자를 지금 하시면 안 돼요. 경매를 배우고 싶은 분들, 상가나 경매를 배우고 싶은 분들은 지금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니에요. 1, 2년 지나서 배우세요. 천천히. 그렇게 하셔도 돼요. 지금 들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다리면 널렸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물건은, 좋은 것들은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좋은 게 와요, 여러분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사람이든 회사든 한 방에 안 갑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버틴거예요,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틴기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 이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경기 침체에 들어가서 발목까지 왔고요. 이게 아직은 안 왔다는 거죠. 더 올라가야 돼요. 내년 가면 무릎 옵니다, 무릎. 무릎 와요. 그때는 이제 막 도산이 뭐 어마어마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외환보유액 4,037억 달러 있다고. 그거 엉뚱한 데 쓰면 나라까지 망합니다, 여러분들. 엉뚱한 데 쓰면 안 되고요. 그리고 무너질 회사는 그냥 무너지게 해줘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그걸 살리겠다고 찝쩍거리거나 그러면은 진짜 나라 박살납니다. 나라 박살나요.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이 정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앞에 정권부터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렇게 만든 거예요. 명박이 때부터, 이명박 시대부터 박근혜 씨 통화해서 계속 누적되어 왔던 거예요, 여러분들. 일본이 큰 소리 쳤던 이유도 그겁니다. 그 전에는 예예 했거든요, 한마디 하면.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이제 바뀌려고 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니까요. 어쨌든 현금이나 금은에 투자하신 분들은 기다리세요.
어마어마한 기회가 오고 있고요. 중국 시장에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관심은 가지시라고. 투자가 아닙니다. 관심은 갖고 계세요. 중국 시장에. 때가 되면 건너가야 되니까요. 그거에 관해서는 이제 시간이 나면 제가 또 영상을 올리겠습니다만, 투자할 만한 회사들을 우리나라 IMF 때처럼 그렇게 옵니다. 바닥을 치고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반등합니다. 1, 2년 만에 어마어마한 폭발이 일어나요. 중국에.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말씀드리면 여유가 있는 분들은 금은에 계속 투자를 하세요. 나눠서요. 몰빵 아닙니다. 나눠서 가지고 가셔야 돼요. 리스크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코인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코인 얘기를요. 코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코인 얘기를요. 지금 코인들을 제도권에 넣냐 마냐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답답하고 힘드실 거예요. 특히 블러드 코인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채굴자가 29,000명이고요. 그리고 채굴 기계는 45,000개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45,865개가 지금 돌아가고 있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거는 시대적 흐름이에요. 시대적 흐름. 좀 답답하실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한번 화폐가 지정되잖아요. 우리가 석기 시대에 조개 껍데기로 그걸 이용했던 시대가 있었죠. 그게 다시 넘어가서 하는 게 1, 2년 만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종이 돈을 쓰는 것처럼 1, 2년 만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바뀐다는 거죠. 한번 지정되면 오래 가고요. 지금 종이화폐가 지금 역사가 상당히 길죠. 하지만 이것도 끝난다는 겁니다. 조개 껍데기가 화폐였던 것처럼 끝나요. 그러고 나서 금은이 있었죠. 동전으로. 그것도 끝났고요. 그게 종이화폐로 왔습니다. 종이화폐가요, 끝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인 시장으로 간다고. 그게 언제가 됐든, 제가 속단할 수는 없죠. 언제라고. 하지만 온다는 거죠. 블러드 코인은 무료 코인이고요. 여러분들이 계속 채굴을 하셔야 돼요. 계속 채굴을 하세요. 크게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부담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몰빵 매수하라, 뭐 언제 좋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언젠가는 코인들이 다 들어와요. 그러면서 진짜 없어질 건 없어지고 있어질 건 있어지고 계속 발전할 건 발전합니다. 여러분들. 그때까지 모른다는 거죠. 비트코인이 피잔판에 12,000코인 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은 엄청나죠. 1200만원 다시 가고 있고, 제도권 얘기가 나오고 있고, 리브라가 내년에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것만 나오겠습니까? 지금 카카오도 얘기하고 있고 600억 들여서요. 지금 현대코인은 뭐 2, 3천원에서 놀고 있지만 하여간에 들어간다는 거죠. 대기업들은 20년, 30년을 내다봅니다. 근데 그들이 내다보는 게 그들의 판단이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럼 누구의 판단이냐? 정부가 주도하고요. 두 번째는 세상에 사람들이 주도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걸, 편한 거를 원합니다. 싸고요. 그게 있으면 언젠간 열려요. 그 시장이 열리고 좋아집니다. 여러분들. 코인은요, 지난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송금을 할 때 바로 돼요. 여러분들. 해외 송금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미쳐버립니다. 제 원화를 만약에 미국에 보내거나 일본에 보낸다면, 예를 들면 일본에 보낸다면 제가 일본에도 산 적이 좀 있습니다만 그 얘기 좀 할까 해요. 이 코인을 만약에 원화를 넘기려면 우리나라에서 다시 엔화로 바꿔서요, 우리나라 은행에서 다시 다른 나라 일본 은행으로 넘겨야 돼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3, 4일 이상 걸려요. 최소. 옛날에 일주일 넘게 걸렸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3, 4일 이상 걸리고요. 또 바꿀 때마다 수수료가 나가요.
환율 변동에 따라 수수료가 또 나갑니다. 하지만 코인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다시피 바로 넘기면 끝이에요. 그리고 원화로 바꾸면 끝이에요. 여러분들 이 편리한 걸 누가 놓치겠냐고요. 은행들도 다 알고요. 금융이 변신을 할 겁니다. 은행들이 더 문을 닫을 거고요. 이쪽으로 다 넘어올 겁니다. 이쪽으로. 좀 장기간 보시고 계속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돈들 안 들어가니까 채굴하시면서 느긋한 마음으로 좀 기다리시기 바라고요. 코인 시장 좋은 날 옵니다.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중 무역 전쟁이 점점 길어지면 종이화폐에 계속 찍어내던 걸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찍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서 채권도 엉망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다시 금은으로 사람들이 이동을 하면서 일부가 코인 시장에 넘어옵니다. 그 일부가 어마어마한 큰 돈이고요. 그러면 폭등장이 온다는 거죠. 어쨌든 잘 지내시고요. 이거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게. 모두 화이팅 하시고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계속 방송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중국 증시에 대해서도 이제 상황 보고 여건을 봐가면서 말씀드릴게요. 모두 부자 되시고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코리아 누터였습니다.